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오타가 나갔죠. 네, 드라기 총재. 드리기 총재. 네, 드리기 총재. 네, 새로운 총재님이 네,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자, 한 말씀 하셨어요, 그분이. 그렇습니다. 입 여니까 뭐 전 세계 증시가 떠들썩하네요. 뭐 버냉키보다 더 이제 버냉키 FR 묘장보다 더 힘이 세신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네. The ECB is ready to do whatever it takes to preserve the euro. And believe me, it will be enough. But they are giving us messages. And we react to these messages. And if you ask me, it's a power question. Will we be able? Shall we be able? The answer is yes, of course.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e want to do it within our mandate. That is what makes the thing which is both effective and right. 네, ECB 그러면서 뭐라고 하네요. 그죠? 네, ECB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수희 기자는 영어를 잘하시니까 아주 잘 들리시죠? 네. 네. 뭔가 이 유로존을 뭐 지키고 보호하고 네. 뭐 믿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한 한 말씀이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또 알아봐야죠. 네, 지난밤에 유럽 증시 그 진행 상황 보니까 프랑스가 뭐 4% 뭐 지수가 오르기도 하고요. 네. 뭐 뉴욕 증시, 국내 증시까지 오늘 아주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ECB에서 들려오는 빅 호재인데 과연 이거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지 좀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유진투자증권으로 가겠습니다. 곽병열 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그 궁지로 몰렸던 스페인 증시가 오늘 어제죠. 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야. 이 드라기 총재의 발언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드라기가 이제 다음 주 8월 2일 날 이제 ECB 금조위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스페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다 유럽의 각국 정상들이 다 휴가를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22밖에 지금 뭐 이 이슈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암울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조정폭이 또 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총대를 맸던 드라기가 굉장히 좀 기존의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태도에서 좀 벗어나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경기 부양 의지를 좀 내비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아주 뭐 즐겁게 화답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역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8월 2일 때 어떠한 대책들이 나오는지가 결국은 추가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연장될 것인지 여부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에 예정된 굵직한 글로벌 뭐 이슈들, FOMC 회의 등등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나올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됐던 이야기들만 뭐 놓고 본다면 경기 부양에 대한 스탠스는 기존보다는 분명히 좋아진 것만은 뭐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예상을 조금은 초과하는 정도의 경기 부양에 대한 언급들이 어떻게 보면 주류가 이룰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좀 다시 또 기대감이 조금 이제 커지는 그런 국면인데요. 자, 다음 주라든가 좀 이렇게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제시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그리고 뭐 다음 주는 뭐 글로벌 경기 부양의 이제 판도라 상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열리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박스권 하단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져보시는 게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월초 경제 지표들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되는데 컨센서스들만 놓고 보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대부분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서부터 박스권 하단에서부터 적어도 박스권 중단으로 가는 기술적 반등을 일단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 가장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시는 전략. 예를 들면 가장 낙폭이 심했던 업종이 유럽 이슈들 때문에 사실은 조선이라든지 건설주가 굉장히 좀 부진했기 때문에 해당 업종들 같은 경우 일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이 기본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계속해서 해주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지표에 먼저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재 업종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지수 함께 오르면서 거의 코스피 시장에서는 600개가 넘는 종목들 상승부 켜고 있고요. 어떤 시장 대응을 하면 좋을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곽병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